약간씩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돼? 지금 전쟁 길을 하고 싶어. 하지만 문화 공통 주제는 여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일 때는 그래도 여전히 자연이 아름다워서 전쟁이라는 게 아예 모습이 없을 수도 있어. 알겠지? 그게 뭐야? 팝콘 나오나 갑자기 영화 동막골 이야기 이거 교과서에 들어와 있어. 전쟁에도 불구하고 자연 그대로 순수한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지. 일제 시대에도 그러하듯이 고향이 상실될 수 있지. 자, 만남 가족을 만나지. 가족이 해체되고 그 와중에서 남녀는 사랑하라고. 전쟁이 되니까 누군가 죽어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도대체 존재란 나란 삶이란 어떤가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건 늘 공통되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게 여러 개 겹칠 수 있어. 장편 소설이니까 보면 있는 그대로 하는데 특히 고향을 잃어버리거나 이념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족이 해치돼 왜? 그냥 전쟁 중에 그냥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아버지나 삼촌이 누군가 때문에 어떻게 돼? 삼촌은 이쪽으로 아버지는 이념은 다른 이념으로 해서 완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럼 나머지 가족의 가난과 부재와 가난 그리고 성자 가난과 주인공의 선자 그리고 이런 것들 사실을 어떻게 보면 다 뭡니까? 전쟁이 얼만큼 슬픈 건지 자세히 얘기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아요. 자, 여기가 이념 세팅이라고 여기가 되게 유니크한 거야. 잘 생각해봐. 문학이 여러분들이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전쟁의 문학으로서 성취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소설을 쓰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는 그럼 이게 상처가 되잖아. 아프잖아. 이거를 어떻게 적나라하게 하면 읽는 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너무 슬프다. 너무 짜증나다.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학을 통해서 이러한 상처와 갈등을 어떻게 돼? 극복. 그거는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면들이 당연히 담고 싶어 합니다. 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국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 영역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거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공부하면 느는 거고 그걸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천천히 이제부터 자 하고 요걸 하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보면 뭐가 있냐면 선생님 여기 이 새로운 판본에 갈색 부분이 있어요. 갈색 부분 이거 왜 하나냐? 갈색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갈색 파트는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해드리겠지만 여기는 이 살색 파트는 뭐냐면 일제인지 그 중에서 어느 건지 주제가 어느 건지를 나타내는 구조를 찾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많을 수도 있지만 다 쓰긴 힘드니까 여기 보세요. 만약에 내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맨날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게 딱 있어. 그럼 그 구절이 있으면 1인칭 어느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럼 이 작품명 쓰고 체크하고 그 근거되는 구절까지 쓰는 거예요. 주요 인물이 여기 있는 것도 주요 인물. 예를 들면 동훈 어떤 인물, 영숙 어떤 인물 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소설 작품집 밑줄 찍찍 하고 난 공부했어 읽었어 가 아니라 이 분석표를 한 장 한 장 완성을 해야지 내가 이걸 했구나 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도 할 거고 요걸 다시 하는 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거 메꾸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숙제와 과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광장. 자, 이 문장의 전제는 얘기는 자, 남북 분단이라는 이데올로기 문제를 광장과 밀실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는 분단 소설이래. 주인공이 이명준이에요. 주인공 이름 알면 좋죠. 이명준의 갈등과 원인에 대해서 봅시다. 자, 만약에 다른 작품과 연기하다 이 작품을 몰라도 상관없지만 유해 같은 작품은 어떻게 돼요? 저 전쟁터에서 지금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감상 길라잡이는 안 읽겠습니다. 자, 발단. 월북한 아버지로 인해 고초를 겪은 이명준이 월북해. 이념을 선택한 요소가 있죠. 아버지가 이념을 선택한 거야. 공산주의가. 알겠죠? 그러면요, 이런 거 나올까요? 여러분, 이 분단 문학에서 평양이 배경인데 자본주의를 선택한 아버지 때문에 남은 아들의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알겠지? 지금 이 작품도 사실은 4.19 혁명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지금 보면요, 이게 엄청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용 자체도. 엄청 재밌거나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필수 작품이냐? 기출이 왜 났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뭡니까? 북진 통일, 북진 통일. 어디서 평화와 뭐 이념을 당연히 자유주의가 좋은 거지. 만약에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자유주의도 이것도 아니고 제3국을 나선 이런 빨갱이 이렇게 되는 거야. 중립이 어디 있어? 중립이. 그래서 이 작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용 자체보다. 왜냐면 그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막상 그런 작품을 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음료수 먹고 오세요. 자, 북한 사회의 왜곡.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 흐름이 당연하지. 북한 사회의 왜곡된 이념과 사회 모습의 환멸을 느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을 참전한 포로가 돼. 그 인민군이잖아. 그럼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될 때 남한을 선택 안 하고 제3국 선택해. 그럼 어떻게 돼? 남한도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알겠지? 이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야. 제3국이 인도로 향하는 타고로에서 바다에 어떻게 돼? 투신 자살을 하면서 끝나는 건데 이 내적 갈등을 제3국으로 가네. 어딘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극복이 안 된 거야. 전쟁의 상처가. 그럼 왜요? 그렇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 있는 그대로 전쟁이 이렇게 비극적이다. 극복까지 안 갔죠. 전쟁은 어떻게 보면 주제는 두 개예요. 얼마나 전쟁이 비극적인지. 가족면, 이념면, 알겠지? 그럼 남아있는 가족은 뭐 이렇게 됩니다. 고향은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주제를 극복하자고 치면 어떻게 극복할지. 알겠지?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니, 외할머니, 할머니 사이에서 이념 갈등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도 삼촌들의 이념 갈등이 우리 가족이 그걸 해서 어떻게, 장마, 유능기의 장마를 보면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것이 주제로 하든 메인 주제는 전쟁의 비극 아니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전자면 전쟁의 비극성을 하려면 읽는 사람하고 정말 끔찍하다라고 느낄수록 성공한 거지. 소설 쓰기는. 여러분들이 소설가의 입장이 돼 보셔야 돼요. 독자 입장이 아니라. 왜 투신했지? 여기서 만약에 제3국 가서 해피해 이거 웃길 거야. 생각해봐. 역시 좋아. 이런 거란 말이지. 비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서 어떻게 해요? 요약 그림을 그리잖아요. 우리가 이 요약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요약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냐면 이 요약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거 천천히 한 다음에 좌우로 하면서 그런 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자습서 자료도 이게 있어요. 그 작품 앞이나 뒤나 있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복습이야. 뭘 어떻게 생각하는데 해서 이렇군 발단 저기 이걸 외울까? 아니야. 그거는 중요한 것만 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수능을 출제한다면 교과서 있잖아. 교과서 보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어디가 날 건지 봐봐. 꼽아보세요. 어디를 내야 될까요? 이거 장편 소설이야. 이걸 다 드러내서 소개할 수가 없단 말이야. 시험도 낼 수도 없어.
그럼 어디서 내? 이 5개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데. 어딜까요? 넘버 원. 어딜까요? 당연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당연히 선생님 생각엔 여기에요. 선택하는 마지막 순간. 넌 어디 할 거야? 나는 제3국에서 뭐? 제3국? 뭐 그 전후 맥락. 여기가 하이라이트잖아요. 그쵸? 두세 군데 골라봅시다. 그 다음에 어딜까? 중요한 게 어딜까를 해야지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남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할까? 어디가 중요할까? 투신 자살하기 전에 심리적 상태에서 중요할 수 있겠죠. 결국 비극적이잖아요. 전쟁이 비극적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꾸 사고를 해보셔야 돼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영어나 국어나.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게 배워야겠죠. 뭐가 중요하지? 뭐가 나을지. 그 수백 작품을 어떻게 해요? 그럼 하면은 다 읽어요?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아는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장면이 나올지. 여기서 또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에 나올 거예요. 북한의 이념의 모순이 되는 걸 느끼는 장면. 왜 갈등이 심화되잖아. 도대체 이데올로기가 뭔가? 사상이란 뭔가? 여긴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돼? 여기쯤에 중간에 또 자본주의에 대한 환멸이 있을 거예요. 아마. 후기가. 알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3국을 선택하고 비극적으로 투신하는 요 4포인트 중에 반드시 하나가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쓰는 당연하죠. 그렇게 계속 고민하면 돼요. 선생님과 더불어. 선생님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이 작품은 아닐 수도 있지. 과연 어느 장면일까 맞춰보는 게. 여러분 드립다 읽지 마시고 교과서를 드립다 읽지 마시고 교과서 자습서 뒤에 분명히 이렇게 요약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요약을 먼저 보고 고민하세요. 어디 나올까? 어디가 나오는 거야? 그래 내가 생각한 게 맞아. 괜찮구나. 라고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면 보겠습니다. 스탈리니즘. 자, 동그라미 별표. 왜? 이거 나오는 순간 전쟁이에요. 사회주의니까요. 알겠죠? 일제시대는 일본이 대항이기 때문에 계급 어느 이념이 좋고 나쁘가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바로 하는. 스탈리니즘에 있어서 마틴 루터는 아직 없다. 개혁자는 없다. 크렘린의 서술하면 크렘린 궁 어딥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크렘린 궁이죠. 지금 어떻게 돼? 대통령 관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권력의 상징인 거예요. 소련이에요. 그럼 뭐예요? 크렘린 나오는 순간 사회주의 되는 거예요. 이념 선택되는 거고 전쟁 되는 거예요. 맞선 사람은 이단 신문서에서 화형이 되었다. 권위는 아직도 튼튼하다. 하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 2000년 동안 미루어져 온 것처럼 공산 낙원의 재현은 30년 동안 미루어져 왔다. 조금 더 희생하면 사회주의 공산혁명이 완성이 될 것이야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거 되게 통찰력이 깊은 문장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어떻게 보면 사회사성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신기루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작 이 두 줄에 여기서 이 작가의 내공 깊이를 알 수 있죠. 최은훈 작가의. 여기까지가 그가 알아볼 수 있었던 벼랑의 끝이었다. 그가 동그라미 뭡니까? 모르죠 선생님. 뭘까요? 그가. 그렇죠. 그가. 그렇죠. 띠디. 그가 살아있는 여기죠. 이렇게 되겠죠. 그가. 블라블라블라. 그렇죠. 작가 관찰자인지 전지적인지 모르지만 작가예요. 체크. 맞죠? 그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린 목표가 있어요. 언제지?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줄이 읽었는데 파악이 됐어요. 왜? 언제가 파악이 됐어요? 전쟁. 스탈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블라블라블라. 채우라니까 엄청 문장 다 쓰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해버릿 해야지 여러분의 뇌가 살아 움직이게 돼요. 능동적으로. 읽는구나. 선생님이 읽네. 대부분 선생님들이 읽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졸리잖아. 졸고. 그럼 나도 졸지. 당연한 거지. 목적성이 없잖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선생님이 해주는데 뭐. 그럼 이제 뭐가 나? 그럼 이게 작가 관찰자야 아니면은 전지적이야? 그건 어떻게 나온댔어요? 계속 이론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면서 계속 반복시켜 준 거예요, 선생님이. 겉만 드러나느냐 아니면 감정, 심리도 나오냐. 그런 장면이 있으면 그건 어땠어요? 늘 내면만 서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이거 제일 잘 신경을 써야지. 사실은 전지적 작가지. 그리고 얘는 전쟁 이제 스탈린 됐으니까 크렘린 됐으니까 그럼 얘는 전형적인 인물일까? 어떻게 입체적인 이런 것들이 하게 되는 거지. 다 채우는 거야. 기억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표가 있잖아. 이거 못 채웠네. 그럼 더 고민해야지. 그래서 채워가면 반복될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요소가 나오는 요소잖아요. 찾는 연습해야 돼요. 1분 안에 찾아야 돼요. 2분 안에 찾아야 돼요. 처음 보는 작품 어떡할 겁니까? 많이 축적을 해야죠. 이명준 이름 외워야죠. 이명준 이름 알고 있는 거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과서 작품, 중요 작가 작품 차근차근 고등학교 가서도 차근차근 이거에 맞춰서 내 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알아봤던 벼랑의 끝이다. 벼랑을 뛰어넘거나 타고 내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무서운 밀림에 과연 얼마나 한 자리를 낼 수 있을지 자기 힘에 대한 지적 체력에 대한 믿음이 자꾸 들어들었다. 지적 체력에 대한 믿음이 자꾸 들었다. 회의가 들었다는 얘기겠죠. 이거 아닌 거 아니요? 공산주의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비판적 어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북조선 사회에서는 정당해요. 이런 물음을 누군가와 힘을 모아 풀어갈 삶은 불가능했다. 그쵸? 누구에게? 그에게. 그쵸? 라고 어떻게 돼?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벌써 전쟁이 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일이다. 누가 알고 있었어? 이 모든 걸 누가 알고 있었어? 아주 중요해. 문장을 완성하는 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비법이에요. 문장을 문학은 완성을 안 시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문장을 완성하면 돼. 이거는 좀 더 적나라하게 IQ 90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국어가 쉬운 거예요. 영어는 단어 해야 되잖아. 문법 해야 되잖아. 뭐저거 해야 되잖아. 영어는 국어는 그렇게 없어요. 바로 아는 거예요. 잘 봐요. 불가능했다. 알고 있던 일이다. 누가 알았어요? 누가? 그치? 그가 알았잖아요. 그죠? 그가 알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게 생각이잖아요. 전지적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오래전에 알고 있던 일이었다. 전쟁이 나기 전에 알고 있던 일이었다. 그래서 전쟁이 나기 전에 알고 있던 일이었다. 엄청 많죠. 그건 다 쓸 수는 없는데 채우라 이 얘기예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문제만 띡 푼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해와 달리 다다음 시간에 해줄 건데 하고 이제 소설이 끝날 거예요. 하고 이제 고전 소설 재밌게 넘어갈 건데 현대 소설 끝날 쯤에 수능풀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수능 소설 푸는 게 얼만큼 내신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쉬운지 아시게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금방 더 잘하나요? 아니죠. 왠지 아세요? 국어 이론이 있잖아요. 만약에 전 영역의 국어 이론 문법 빼놓고 설명하면 3시간이면 선생님 다 할 수 있어요. 국어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론도 중요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해야 되고요. 얘가 있어야 돼요. 얘가 푸는 얘가. 하지만 일단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이나 거의 그때 굳히기가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내신 문제 푸는 거에 일단 초점이 돼. 분명히 수능을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들으라는 뜻이 아니지만 숙달될 때까지는 들어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배웠어. 그럼 나 이제 소설 문제 수능 잘 풀까? 웃기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몸에 배워야 돼요. 공부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분명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다 이제 쭉 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벌써 정해졌다. 오랜 세월 참을 차비가 되어 있었다. 누가? 그가. 그죠? 그가 참을 그의 심리 상태야. 다 아네, 알겠지? 다 아네. 역사의 속셈을 푸는 마술주문은 단박 찾아내지 못한다고 삶을 그만둘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여러분들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명준의 고민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참 여러분들 팔자 좋지 않습니까? 이 사람 북한에 있는데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남으로 가야 되나? 이걸 고민하는 거야. 이 사람의 퀘스천 마크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터지고 그는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북조선 같은 데서 적에게 잡혔다가 돌아온 처지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이명준은 자기에게 돌아온 운명을 한탄했다. 심리 나오네. 이제 지겹죠? 전지적, 완전 전지적 작가죠. 그죠? 한탄. 자, 적어도 남만큼 한 충성을 인정받으면서 자기가 믿은 바대로 남은 세월을 조용히, 그러나 자기 힘이 미치는 너비에서 옳게 써서 나간다는 삶조차도 꾸리지 못하게 될 것이 뻔했다. 제국주의자 미국의 그 균에 묻혀온 사람, 북한으로 간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일이 있을 적마다 끌려와 참여해야 할 것이다. 마치 동네 안에 살면서도 사람이 아닌 문둥이처럼 비유한 거죠. 그런 처지에 있게 될 것이다. 소설은 특히 강한데요.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과 같은 어떤 대상을 찾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메인은 아니지만. 아시겠죠? 메밀꽃 필미럽의 나귀. 이런 것처럼 알겠지? 노새. 이런 것처럼 알겠죠? 어찌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까닭이 있다. 그렇다면 남력을 택할 것인가? 어느 장면입니까? 어디를 택할지 클라이막스 장면이네요. 한참 고민. 여러분, 내가 이거 내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아까 그 네 장면. 그 중에서 1, 2등은 뻔합니다. 이념 선택 장면, 마지막 자살 직전 장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내겠어요. 얘나 엿먹으라 하고 엉뚱한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명준의 눈에는 나만의 키에르케고르 선생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이 아닌 광장이었다. 나만 자본주의 사회를 한 줄로 정의하고 있어요. 광장인 것 같지만 광장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허울만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비판하고 있어요. 4.19의 그때가 아니었다면 이런 빨갱이 새끼 아니야? 바로 끌려갔어요.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이거 어디야? 북한 얘기하는 거야. 사회주의인민공화국의 완성을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숫제 믿음조차 없는 건 서망하다. 남한 사회는 돈이면 된다 이거야. 이미 자본주의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자본주의의 그 돈의 화폐에 대한 돈에 대한 맹목적인 속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게 된다 이거예요. 다만 좋은 데가 있다면 그곳에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이다. 정말 그것은 자유의 마을이다. 그러나 코뮤니즘, 공산주의니 인기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가리킬 수 있는 투쟁의 상태. 적을 인민에게 가르쳐줄 수 없게 된 탓이다. 이야, 정말 명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적을 만들어야만 사람들이 흥분하고 공산주의에 열망할 수 있다는 거야. 마르크스가 살던 때에는 그렇게 뚜렷하던 인민의 적이 오늘날에는 원자 탐지기 바늘에도 갈팡질망할 만큼 아리송하다. 이게 60년 그 초에 나온 작품이 지금 보세요. 중국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뭐야? 저기 어딨어? 돈 벌고 있고? 얼마나 허망해. 이 문학가 소설가들이 갖고 있는 이 통찰력, 이거를 그 옛날에 통찰했다는 거야. 이렇게 간명하게 가난과 악의 왕초들을 찾기 위하여 나누고 얽히고 서인 사회 조직의 미국 헤매다가 불쌍한 인민은 그만 내팽개쳐버리고 오히려 인민을 위해서 이념을 만들었는데 사회주의라는 게 정작 불쌍한 인민은 내팽개쳐버리고 예대로의 팔자 프리즈 동양 철학관으로 달려가서 한해 토정 비율을 사고 만다. 이런 이념의 허망함도 다 통렬히 비판한 거예요.
인류학자의 분석력과 직관을 가지고도 현대사회의 탈을 쓴 부패조직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판에 김서방 이주사를 나무라 하는 건 아무래도 너무하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 북녘에는 이 자유가 없었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조차 없었다. 그건 제멋 짓밟기다. 남한의 정치가들은 천재적이었다. 들어찬 술집마다 들어차서 울랴고 내가 이거 노래가 웃으라고 왔던가를 가슴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대중을 위하여 더 많은 양조장을 차릴 허가를 내준다. 술로. 자, 여자 장사를 한다는 거지. 지금 말하면 이제 못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여성단체 울부짖으면 그날치 신문 기사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고작이다. 실제로는 버젓이 타락한 걸 한다 얘기지. 그들은 정치 철학은 의명스럽게 이를 데 없다. 자본주의. 그런데도 풀리는 힘을 막으면 물줄기가 어디로 터져나올지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들을 힘든 삶을 술, 여자 이런 걸로 향락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얘기지.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진심으로 교회에 나가기를 권유하고 외국에 보내서 좋은 유학 보내고 이런 거야. 이미 계급적인 자본주의의 계급 갈등이나 계급의 차이, 빈부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도 싫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만 한다. 박헌영 동그라미. 박헌영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조선 공산당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남한에서 중도 좌파가 아닌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가장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었어. 그래서 조선 공산당을 만들었고 하지만 역시 둘이 뛰어난 김일성이가 과감하게 쳐냈지. 이 박헌영의 별명이 여우야, 여우. 정만큼 정치적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그 어린 김일성 엄청 우습게 봤지. 하지만 전쟁 중에 제거해버립니다.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다는 뜻이 어쨌든 권력을 대단한 거. 그건 진짜 민족에겐 비극이죠. 우리 민족에게. 지난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미국 분명히 그랬잖아. 저게 분명히 저 어린애가 뭘 했겠어. 스탈린이 사주에서 이런 거야. 그래서 적극 개입한 거잖아. 아니었습니다. 소련이 하면서 문서가 다 나왔는데 아니야. 김일성이 적극적으로 스탈린을 설득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차를 주시라요. 진짜 여러분들 요새 30살 뭐해? 요새 30살 고민각을 생각해봐. 대단한 거야. 박헌영 동지가 체포되었다. 전에 듣겠던 그 흉한석이 아버지.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는 짐승이었다. 그때 중립국에 보내기가 서로 사이에 말이 맞았다. 먹다른 골목에서 얼이 빠져 주저앉을 참인데 난데없이 밧줄.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온 거야. 구원. 제3국 내려온 것이었다. 이 자체가 재미없지만 이 상황을 하고 이 삶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문학을 통해서 진지한 삶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을 그는 여전히 간직한다. 판문점. 설득자들 앞에서처럼 시원하던 일이란 그의 지난 날에서 두 번도 없었다. 방 안의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왼편에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되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5명. 그리고 그들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있는 장교가 웃으면서 말한다.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는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 이념 선택.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보고 뭐래? 이런 거지. 이 새끼 뭐래? 뭐 이런 거지.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받쳐. 이러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구되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 그러니까 북한을 선택.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이번에는 옆에 했던 장관 나왔는데.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연금 법령을 냈어요.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오.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오.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양이 초목도. 고양이란 주제가 있죠.
고향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전쟁.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어? 고향은? 선생님 잠깐 군대에 있었는데 있잖아. 매복할 때 있잖아. 너무 전방이면 저 불빛도 되게 멀어. 아, 저기가 의정부인가? 막 이래요. 그럼 날씨 춥고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있잖아. 정말 지금 가고 싶거든. 효자가 된다고 하잖아. 엄니도 생각나고. 근데 이걸 선택하면 고향에 못 가. 한번 생각해봐.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속은 속. 처음에 말하는 단어 다시 불른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어. 오랜 포로 생활 속에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꼬임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오. 일체에 보복해 아는 거지. 이 자식이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지금 이제 달래는 거야. 없을 것을 약속하고 동무는 중립국. 중공 대표가 중공이 어디야? 중공. 지금 중국이라 하지 중화인민공화국이라 해서 중공은 공산 중국을 얘기하는 거야. 날카롭게 뭐라고 외친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를 명준을 노려보는 데마다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오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버렸다.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에게 간단한 한마디로 대꾸하면서 그는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지내고 있는 광경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자네는 어디 출신이고?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서 서로를 뒤적이며 중립국이란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의 소중을 안다는 거 안다고 하잖아요. 지금 당신이 지금 가슴에 푸는 울분도 압니다만 대한민국은 과도기적인 여러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까 자유에 대해서 통찰했잖아. 성찰했잖아. 비판했잖아.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이 한 사람이 타양만리 이국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얹어서 조국을 품을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 위기에 처한 조국을 떠나버리면 중립국. 지식인으로서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에 없애버릴 수 있겠습니까? 종기가 여긴 어떻습니까? 살짝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전환될 수 있어요. 여긴 관찰하고 있죠.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 아니에요. 관찰자 시점으로 약간 전환되세요. 자, 당신은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곳에 당신 기회로 행복하는 것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대단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기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주는 낮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다. 중립국.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있던 연필 꼭지를 테이블에 툭 치면서 묘사하고 있죠. 겉모습을 곁에 있던 미국을 돌아볼 것이었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리며 눈을 찡긋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은 명부를 이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부르르 떨으며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웃겨서 웃는 건 아니잖아. 알겠지? 특이한 행동이잖아요. 이거 웃겠지. 이거 그렇겠지. 알겠지? 아까 말한 동일할 수 있는 사물 같은 거 밑줄 치겠지. 자꾸 문제를 풀고 맞았다고 땡이 아니라 왜 내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킥킥거리면서 그의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산사발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나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표현 참 좋죠. 땀과 피, 그리고 그걸 셈할 줄 모르는 게 잘못이다. 세상에 뒤진 가난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한상.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 권력자 혹은 이념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란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갔다가 끼미새를 차리고 항구를 들어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었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하여.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의 생산의 수학을 고르고 나서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마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닐까?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란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뤄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 삶은 힘을 잃는다. 오늘은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에게도 합니다. 자, 이거는 전쟁을 떠나서 인생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눈을 돌리지 않고 항상 행복은 가까이 있는 거야. 1등급 되고 싶었는데 2등급에서 슬플 수도 있지. 힘들 수도 있지. 그렇지만 항상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도 알아야 돼. 자, 이루어내야 할 것에만이야. 그래서 보조사만. 이것만 살다 보면 항상 그 삶은 불만과 그 삶의 힘을 잃죠.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당연히 하라는 거지만 이렇게 맹목적이는 안 된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죽음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있네요. 자,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뤄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졌던 얘기네요. 팔자 소관으로 빨리 읽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기댈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고 물결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에 지쳐버린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중립국 행위였다. 너무 중요한 대목이라고. 왜? 이 갈등의 해소죠.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니까 아주 중요한 장면이겠죠. 왜 중립국? 완성이 돼요. 중립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 하루 종일 거리를 쌌는데 해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병원 문직이라든가 소방 감시라든가 등등등등등등. 자, 여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략한 부분까지 해서 조촐한 선물을 할 거다. 나는 고마워라 허리를 굽히며 받는다. 그리고 광끝 웃는다. 해서 이 중요한 장면에게 여기 한번 멈췄던 것이